자, 이런 상담자의 인격적 태도와 함께 자, 대상관계 아까 인격적 태도 두 번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인격적 태도 두 번째 내담자에 뭐를 해준다고요? 두 번째 어린 시절의 대상에 대해서 이해. 자, 이해하려면 상담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대상관계에 대한 해석 능력,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세 번째가 해석이에요. 자,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는 해석과 함께 뭐가 제공이 돼야 되겠습니까? 통찰이 제공이 돼야 되겠죠. 통찰이. 자, 여기는 책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해석은 내담자의 경험과 문제에 대한 이해를 얻어나가는 과정 가장 필수적인 기법인데, 자, 세 번째죠. 상담자는 내담자의 역동이나 경험에 대해 이해한 바, 내가 이해한 거 있잖아요. 특히 역동에서는 대상관계의 역동, 대상관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이해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달해 줄 때 내담자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상담자의 관점, 또 때때로는요 상담자가 잘못하면 이것을 관점을 상담자가 바꿔줘야 돼요. 상담자가 바꿔주는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상관계 상담에서는 157쪽 두 번째 줄 보세요. 재밌는 말이 있는데 157쪽 두 번째 달라. 상담자든 내담자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까지 함께 작업해 나감으로써 서로가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키우고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자, 때로 상담자도 인간이기에 내담자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럴 수가 있고, 내담자보다 나는 더 많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어. 자, 상담자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상담자가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실수할 수도 있어를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내담자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나도 잘 모르고 실수해도 괜찮구나를 상담자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상담자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담자가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석 사례에서 그런 태도가 때때로 잘못 이해했으면 그래요? 내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요. 하면서 편안하게 수용해주는 태도가 때때로 필요합니다. 자, 해석에 대해서 제 사례를 잠깐 볼게요. 150쪽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저자가 상담한 사례에서 제가 내담자에 명료했어. 뭐라고 명료했냐면은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지한테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은 동생들에 비해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군요. 내담자가 그런 내용을 줬으니까 나는 아빠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동생은 사실 굉장히 좀 인류대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명료를 해줬죠. 그랬더니 내담자가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러는 거야.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게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건 아니고요. 아니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을 해요. 이건 또 뭔가 다시금 봤더니 그러면서 자신의 말과 생각을 수정하면서 내가 뭐 할 때? 표현을 할 때 아빠한테 사랑받은 것도 있단 말이야. 칭찬받은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패턴. 그래서 좀 더 깊이 탐색을 해야 되겠죠? 탐색한 결과 아버지한테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그 다음에 통찰했어. 그 내담자가 내가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뭐하니까 사랑과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는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좀 더 깊어지는 과정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해석을 통해서. 자, 여기 그 사례가 있으니까 이 사례를 읽어보면 참 재밌긴 한데 여러분이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159쪽에 있는 사례. 자, 이렇게 해서 해석을 잘해주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60쪽 보세요. 해석을 잘해주게 되면 아까 해석은 셀프에 초점을 맞출까요? 자아 기능에 초점을 맞출까요? 자아 기능이겠죠. 자아 기능에. 상담자가 자꾸 해석을 해주다 보면은 160쪽에 보시면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러한 해석이 내담자의 자아 활동, 다른 말로 하면 자아 기능의 활동을 뭐합니까?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활성화시켜. 처음에는 그냥 막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상담자가 정리해 주니까 내가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는데 뭐하고 있다? 내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해석을 통해서 자아 기능도 활성화되고 자아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통찰이 커지면서 상담이 진전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삶에서 힘들면 다시 또 후퇴합니다. 그럼 다시금 또 도와주면 돼요. 저 실제 사례도 이렇게 잘 나가다가 통찰하다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금 또 그것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해석과 통찰할 때는 뭐 어떤 것을 통찰해야 되냐? 161쪽 네 번째 줄 보시면 자신의 내적 대상관계에 대해 이해. 자, 초기에 대상관계로 인해서 자기 표성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대상 표성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주면서 조심스럽게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대상관계 해석해 줄 때 좀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이것을 밝혀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자, 그럴 때 누가 통찰이 일어난다고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린 시절에 관계했던 방식대로 지금도 관계하고 있구나. 통찰이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자신의 대상 관계가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될 때 내담자는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되고요. 자신의 대상 관계가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내가 이런 관계 패턴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믿음, 소망, 인내심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통찰. 통찰인데 낮은 수준의 통찰이 아니라 무슨 수준의 통찰이 돼야 되겠어요? 깊은 수준의 통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찰이 일어나는가? 여기 좀 따옴표 보면 상담을 하면서 계속적인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을 잘 정리해주고 상황 속에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고 지금도 남아있는 저의 성향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신 것이 도움이 돼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 자신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해석과 통찰을 통해서 내담자가 이런 느낌과 이런 고백이 오면 상담이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요? 어린 시절의 내적 대상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해석. 근데 통찰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제가 이런 실수를 좀 하는데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가 잘 통찰을 못해요. 근데 그러면 통찰 못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상담자가 통찰이 된 거예요. 통찰된 거 어떻게 해주게? 막 알려주고 싶어. 여기 첫 번째 줄. 통찰을 하기 싫거나 통찰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통찰한 것을 막 이렇지 않나요?
강요하듯이 굉장히 뭔가 이게 왜 이걸 통찰을 못하냐, 이거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내담자는 통찰이 안 됐어.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어떻게 준다고요? 상담자한테 네, 이 통찰이 안 됐는데도 통찰이 된 척, 맞춰주고 싶은 척을 하게 돼요. 자, 이건 참작이에요, 거짓작이에요? 거짓작이죠. 상담자가 나를 도와주니까, 또 상담자가 좋은 분 같으니까 막 통찰이 된 척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이것은 내담자에게 거짓짜기를 발동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담자의 통찰을 막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 이해됐다고 하자. 이해됐다고 하자. 통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통찰을 못하는 것 자체도 뭐 해준다? 이해해줘야 된다. 항상 이 자세를 견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찰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새로운 깨달음이 확 생긴 거거든요. 상담하다 보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막 상담자가 통찰이 됐어. 그래서 뭐야? 얘기해 주는 거지. 네가 있잖아. 그때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네가 그때 그 사람한테도 네가 괜히 화가 나고 그랬던 것이 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이래서 화가 낸 거야. 막 하는데 내담자는 눈은 멀뚱 뜨고 있고 딴 얘기하고 싶고 그러는데도 막 치워버리고 그게 아니라 있잖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 통찰된 거를 딱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거를 하는 게 지금 4번에 지금 여기에 경험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치료 장면에서 보여주는 반응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잘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상담자는 지금 여기에서 내담자가 새로운 치료적 관계를 경험하고 그 관계 위에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된다. 자, 상담자와 내담자 지금 여기에서. 자, 그것이 지금 여기 경험 다루기인데 오른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의 대상 관계가 지금 여기 상담자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전이 형태로 일어날. 자, 지금 여기에 경험 다루기는 뒤에 나오는 전이와 역전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다루는 기법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어난 그 자체를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좋은 개입 방법이에요. 제가 이 사례에서 실었던 볼게요. 저자의 상담에서 엄마와의 관계 패턴을 저에게 전이가 일어난 내담자. 자,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나니까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들 가까이 오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했던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도 무서운데 뭐 상담 선생님도 이렇게 말끝 흐린다거나 그러면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과거 거기에 관계 방식이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거는 지금 여기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보여지면 그때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담자가 어떤 전이가 일어나는 볼게요. 그때 여기 글씨 어떤 건지 아시겠죠? 163쪽.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상담자죠. 제가 상담 시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건 상담 거의 한 15회기쯤 갔을 때 내담자 이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았어요. 상담자가 나한테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틀렸잖아.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저의 왜곡도 있겠지만 너 그게 아니야. 라고 계속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하면 뭐라 그래요? 그냥 그거
수용해. 라고 대답하실 것 같았어요. 감이 오시나요? 내담자 속에서 어떤 대상 표현이 계속 발현되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네가 말 그거 아니야. 너 틀렸어. 그냥 네가 그거 수용해.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표상이 지금 누구에게로 나타나고 있어요? 상담자에서 지금 여기에서 상담자의 표현이 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163쪽. 엄마와 내담자와의 그때 거기의 관계가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로 지금 여기에서 전이와 전이 형태로 또 역전이 형태로 드러나고 있죠. 이때 상담자는 과거로 가지 마시고요. 과거로 가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상담자가 엄마가요 하면 안 돼요. 엄마가 하면 안 돼요. 됐어요? 자, 과거는 무의식이니까 상담자가 제가요. 상담은 제가요. 자매님의 말을 안 들어주고 뭐라 하고 못 믿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었겠네요. 자, 누구 때문에 힘들어? 상담자 때문에. 그리고 위축됐겠네요.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고 심지어 틀렸다 그러고 그리고 네가 그거 수용해야지. 제가 수용 얘기했을 거 아니야? 수용해. 그러면 되냐 하면서 뭐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네요. 그래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나하고 뭐하고 두고 싶어? 거리를. 거리를 두고 싶어. 이 거리 두고 싶은 게 누구하고 거리 두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하고인데 엄마라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누구한테 거리 두고 싶다고? 나하고 상담자랑 거리 두고 싶군요 라고 해서 지금 여기를 가꿔야지만 이게 상담이 굉장히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은 수준으로 되는데 그럼 초보 상담자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제가 이거는 제 추구로 그대로 푸는 건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아, 그거는요. 해석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가고 엄마가 그런 말을 많이 했겠네.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상담자가 이렇게 그대로 가져와 주는 거예요. 그러지만 생생한 경험이 되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만 해줬는데도 내담자가 자아가 활성이 됩니다. 활성화가 되니까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요. 이거랑 같은 맥락에서 항상 가까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날 거야. 그러면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테니까 내가 마음을 다 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다가가면 상처받을 거야. 내가 거리를 둬야지. 계속해서 이 사람 뭐가 있어요? 거리를 둬야지가 있죠. 거리를 둬야지.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한 5줄 넘어가면 사실 점점점 상담을 더 하고 싶었는데 상담을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선생님이 먼저 상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더 하고 싶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담 16회기를 해놓기로 하고 이게 15회기 때 이게 터진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뭐 해야 돼요? 종교를 해야 되거든요. 종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상담자가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상담 더 하자. 이렇게 해주기를 말했는데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근데 억지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서 많이 울면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나고 그래도 용기 내서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상담을 더 받고 싶은데 이 내담자가 굉장히 통찰이 뛰어나요. 이 마음이 뭐냐면 더 연결되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 아빠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상담 15회기인데 어떻게 될까요? 상담을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건 상담자 판단이에요. 그죠? 근데 이 내담자가 굉장히 좀 똑똑한 내담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회기로 좀 사실 멀리서 좀 왔고 16회기로 일단 종교를 좀 하면서 이 내담자에게 그래 그러면 좀 상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상담을 좀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근데 얼마 후에 한 6개월 안에 대학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깊은 또 자기 내면을 해서 지금 굉장히 잘 관계하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사례는 내담자한테 내가 이 사례 넣어도 되겠냐 해서 물어봐서 여기 그대로 실은 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만나주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이렇게 그냥 만나주기 편안하게 막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죠. 핵심은 뭐 하고 싶어요? 가까운 관계를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으니까. 상담소가 가까운 관계 맺어졌는데 무의식 대상 관계 뭐예요? 가까워지면 안 돼. 저 사람이 떠날 거야. 너 왜 자꾸만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하니? 다가오지 마. 그 전에 이제 분석했을 때 엄마가 다가오지 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가오지 마. 넌 다가오지 마. 이 무의식 표상을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상담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난 그게 아니야. 나랑 너랑 더 이렇게 있고 싶어 했던 방법이 좀 오랜 기간 필요하다 생각해서 아마 대학원에 오면 최소 2년간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라. 그래서 그 가까이 하고 싶은 가까이 못할 것 같은 그것이 2년 하면서 좀 많이 풀어졌어요. 풀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의 경험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전이와 역전. 여기까지 갈게요. 전이, 역전이. 자, 전이, 역전이. 근데 전이, 역전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또 책에도 너무 어렵게 썼어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넘어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면은 167쪽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167쪽. 원래 역전이는 고정적 정신분석에서는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역전이는. 자, 그러다가 마지막 줄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역전이의 개념을 확장해서 내담자의 투사적 동의식, 내담자가 나에게 투사적 동의식을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유발된 역반응. 자, 내담자가 투사적 동의식을 하면 상담자한테는 뭐가 일어납니까? 내사적 동의식이 일어나겠죠. 자, 그거를 역전이라고 하면서 역전이를 치료에 활용하라. 이것이 대상관계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표 밑에 보시면 내담자의 투사적 동의시로 유발된 역전이의 경우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자, 왜 나한테 저런 걸 투사할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까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내담자의 경험에 대해서 더 깊은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게 뭐라고요? 내사적 동의식. 자, 여러분 동일시하고 공감하고 뭐가 좀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동일시예요. 동일시. 내가 너가 되는 경험이에요. 이걸 통해서 동일시. 그 사람의 경험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되면 내담자의 내면 세계 역동 파악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내담자의 깊은 내면 세계까지 상담자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역전이를 사용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정서적 반응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런데 역전이가 왜 그러면은 조심하라고 했는가? 169쪽 마지막 줄 보세요. 169쪽 샤르픈 너무 어려워 잠깐 뺄게요. 역전이는 잘못하면 내사적 동의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긍정적 역전이도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긍정적 역전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나보다 엄마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인 경우에는 나를 이성으로 좋아한다. 이렇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긍정적 역전에도 문제지만 부정적 역전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 같다 그러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는데 선생님도 나한테 해준 적이 있냐고. 그러면 나도 뭐가 일어나요?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것을 개인적으로 내담자의 병리에 말려들게 될 수가 있어요. 말려들게 되면 이러한 역전이는 보통 전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침반 구실을 하기도 하지만
역전이 때문에 상담자의 감각이 흐려지고 상담자의 사고 능력이나 직관 능력도 방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자. 자, 내담자의 전이와 상담자 자신의 역전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 이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뭐 할 수 있으면 자각하고 통찰할 수 있다면 전이와 역전이 굉장히 유용한 치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비혼의 아까 얘기했었죠? 다시금 비혼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썼던 이유는 이게 바로 담기는 사람, 무슨 사람? 담아주는 사람. 이것이 담아주는 사람은 내사적 동의시로 인해서 역전이를 활용하는 거고, 담기는 사람은 투사적 동의시로. 투사하지만 동의시가 하지 않으면 투사로 끝나겠죠? 투사한 것을 동의시해주는 상담자로 인해서 뭐가 돼요? 자신의 내면 세계를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요? 전이와 역전이 또는 약간 비슷한 개념, 좀 다르긴 하지만 무슨 개념? 투사적 동의시와 내사적 동의시를 치료에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책에 제가 사례를 얘기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72쪽 첫 번째 줄. 야, 역전이는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까? 상담자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죠. 근데 상담자가 역전을 인식하지 못하면 내담자에게 투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막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엄마 같잖아요. 안 받아준 뭐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부정이 전달이 돼요. 이렇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이 되고 상담에서 좋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내담자는 너 그렇게 생각해. 나는 네 엄마가 아닌데. 아까 얘기했잖아. 그건 너의 엄마가 너한테 심어준 거라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하면 상담자에 대해서 뭐야? 강한 부정적 감정이 계속 전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대할 때라도 이건 역시 내담자의 내적 대상 관계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를 자각하고 통찰하면서 부정적인 역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어려운 개념 다시 보세요. 자, 이 대상관계나 다른 데서도 제일 어려운 개념이 지금 여기에 경험 다루기, 또 전이와 역전이 활용,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의시와 내사적 동의시가 어떻게 돼?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포인트가 달라요. 자, 전이는 뭐예요?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대상에게 느꼈던 감정을 누구한테 느끼는 거다? 상담자한테 느끼는 거다. 이게 전이고, 역전이는 뭐예요? 내담자가 나한테 주는 감정을 내가 받아서 거기에 좀 휘말리는 거야. 좋은 감정을 주면 내가 내담자가 좋은 감정을 일어나고, 나한테 나쁜 감정을 주면 내가 내담자에서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역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여기의 경험은 상담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투사적 동의시와 내사적 동의시는 아까 얘기했던 어린 시절에 일어나는 엄마와 유아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뭐 많이 구분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일어나고 있구나 아는 것만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처음에 역전이 활용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서 역전이 활용하려면 자기에 대한 분석이나 내담자를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역전이가 일어날 때 좀 가능한 차단이 있어요. 내가 활용할 줄 모르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혹시 하기도 차단하는 게 좋아요. 좀 많은 수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근데 내가 투사가 덜 일어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투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 보잖아요. 내담자가 진짜 이해가 잘 돼요. 내담자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면서 그 사람의 내적 대상관계가 진짜 잘 일어나요. 근데 내가 투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부정. 그래서 다른 내 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담자를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항상 상담자가 똑같이 역전이가 건강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나와 비슷한 내담자거나 내가 싫어하는 내담자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약간의 역전이가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밑에 상담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훌륭한 상담자는 이거를 목표로 삼는 거죠. 목표. 내가 훌륭한 상담자가 되려면 저런 사람이 지금 내가 부정적인 감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내가 뭐가 안 됐다? 치료가 덜 됐다. 치료 내 문제잖아요. 그죠? 치료가 덜 됐다. 저 사람을 목표로 저 사람을 내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는 그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내가 한번 목표를 해보자. 이게 계속 이 목표를 하다 보면은 상담자가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해지겠죠? 뭐가 커지겠습니까? 수용 능력이 커지겠죠. 내가 힘든 사람도 수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대상관계 상담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담 이론이라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어려운 내용을 좀 또 너무 put into 한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지만 또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설명할 때 좀 쉬워지니까 오늘은 제가 작정을 하고 어렵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적용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